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가 어제는 일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을 찍지 못했고, 네, 오늘 저도 첫 출근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재계약 시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재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우선 계약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의 최초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계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재계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재계약은 다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면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그리고 이도저도 안 하는 그 갱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경우입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 없이요. 그래서 이제 그 재계약 시에 이제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의외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꽤나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액된 부분에서 다시 받으셔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마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증액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승장에서 많이 재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증액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더 오를 걸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청구권이 없었을 경우에는 사실 2년까지밖에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는데, 청구권이 생기고 나서는 4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나 이제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갱신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더 오를 걸 예상을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5%보다는 더 높게 금액을 올려주되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함으로써 임차인은 2년을 더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거고요. 임대인의 경우에는 시세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5%만 올려서 연장해야 되는 상황을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액계약의 경우에는 보통 하락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게 되면 4년까지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시세가 이제 너무 많이 내려갔을 때 시세보다 덜 내려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임차인이 조금 더 금액을 더 내는 거죠. 덜 내리면서 대신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갱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감액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증액계약, 감액계약을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제 감액계약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굳이 감액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갱신계약을 할 때는 갱신계약서다라는 것을 특이하게 명시를 하시고요. 반드시 본 계약서와 같이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본 계약서를 분실을 하시게 되면 그게 연장 계약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고요. 감액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이미 그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으십니다. 전입신고를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또한 뭐 뺐다 다시 넣을 필요 없고 그대로 유지하시면 된다. 점유와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감액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증액계약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기존의 보증금 플러스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증액된 계약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본 계약서, 기존 계약서, 원 계약서는 보관을 하셔야 하고요. 함께 보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갱신 계약에 의한 계약서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액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시되 계약금을 기존 계약 보증금 있잖아요.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작성을 하시고 추가되는 금액을 잔금으로 작성을 하신 후에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을 얼마를 증액을 하고 그리고 이 계약서가 갱신계약서라는 특약과 그리고 이제 갱신된 기간에 대한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기존 계약서에 특약에 추가로 작성을 하셔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서명 날인하셔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갱신계약서를 다시 쓰시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을 기존 보증금으로 하시고 잔금을 증액된 금액으로 작성을 하시고 이제 변경된 갱신된 계약 기간에 대해서 계약서에다 작성을 하시고요. 특약은 기존 계약서에 준한다라고 기존 계약서를 따른다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본 계약서가 연장 계약서다, 갱신 계약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이거는 갱신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아주실 거고요. 반드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본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갱신계약 하실 때 대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서 계약을 이제 이게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 대서는 하지 않는데요. 근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갱신할 경우에, 그러니까 최초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그리고 보증보험을 드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의 서명 민날인이 다 되어 있는 계약서여야지만 가능하신데요. 갱신계약서의 경우에는 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쓴 계약서이더라도 연장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연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사를 통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